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푸는 방송 아침의 내일경제입니다. 코로나19가 국회까지 마비시켰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 참석자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국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기자실까지 폐쇄가 된 상태입니다. 확진자와 접촉한 의원들은요, 검사를 받았는데 오늘 중으로 그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로를 위해 모두가 조심하고 배려를 해야만 할 때입니다. 2월 25일 아침의 매일경제 신문 일면 기사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 신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면의 사진과 함께 큰 제목의 기사가 있습니다. 국회 법원마저 대한민국이 마비됐다. 그렇습니다. 방금 전해드렸다시피 국회 오늘 폐쇄되고요. 내일 정도에나 다시 정상 가동됩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학교, 산업, 물류, 제조 현장, 한국 사회 곳곳이 멈춰섰다. 군부터 입법부, 사법부까지 코로나 쇼크 영향권에 들어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 정리가 돼 있습니다. 이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현황인데요. 어젯밤 11시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근 상황까지 업데이트가 돼 있습니다. 확진자는요, 200명 이상 늘어서요, 849명입니다. 오늘 또 발표가 이뤄질 텐데 아마도 이 숫자보다는 더 늘어나겠죠. 그리고 지금 검사 중인 사람의 숫자가요, 1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사망자는 8명입니다. 이 숫자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뒤바뀐 신세, 이젠 중국이 한국인 격리에 나섰다. 어쩌다 이렇게 된 겁니까? 상황이요. 보겠습니다. 한국 확진 급증하자 역유입을 우려한 중국, 산둥성 입국한 한국인 2명 한때 격리됐답니다. 그리고 홍콩은요, 오늘부터 한국인 입경을 금지했습니다. 대만도 한국에서 오는 여행객은 격리 조치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상황이. 다음은 서울신문입니다. 코스피 3.9% 추락. 그렇습니다. 경제도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당장 주식시장이 영향권 안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발 검은 월요일이다. 어제 주식시장을 설명하고 있어요. 2018년 10월 이후 최대 폭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4.3% 떨어졌습니다. 원달러 환율 11원 급등. 경제가 불안하면 달러 값이 뛰게 되죠. 그럼 우리 원화값의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6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경제 상황도 심상치 않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일주일만이라도 외출 안 하기, 그리고 거리 두기, 그래야만 뭔가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할 수 있는 것, 지금 2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외출 안 하기, 몸살일 경우 자택 휴식, 그리고 열나면 진단서 없어도 병가를 주자. 일단 몸 상태가 뭔가 찌뿌둥하고 좋지 않다면 일단 집에서 쉬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거리두기. 시민은요, 단체 행사를 가능한 피하고요. 회사에서는 혹시라도 뭔가 이상이 있을 것 같다라는 징후가 있다면 재택근무를 할 수 있게 하자.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코로나19 이 사태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일주일만이라도 이렇게 하자는 제안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명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4분 패널 나오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선 매일경제 논설위원 자리하셨고요. 그 옆에는요, 오늘 전문가 모셨는데요. 전병을 차의학전문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요, 그 옆에 김종욱 동국대 연구교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기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인데요.
오늘 내용을 각각의 키워드로 정리된 내용들입니다. 마스크가 없다. 그렇습니다. 곳곳에서 마스크를 구할 수가 없다는 얘기 나옵니다. 특히 대구 지역 마스크 상황이 좀 심각해 보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쫓겨나는 한국인, 외국에 나갔다가 입국조차 못하고 돌아온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요. 격리되는 경우도 지금 있습니다. 훈수인가 조롱인가, 중국에서 우리를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우리로서는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마지막 키워드는요. 정광훈 구속, 어제 결정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키워드 정리했고요. 맨 처음 상황은요. 대구 경북 상황을 좀 알아보겠는데 먼저 사진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진 봐주시죠. 이 사진이 어제 저녁 6시 무렵, 그러니까 퇴근 시간 무렵인데요. 대구의 중심가입니다. 동성로 일대의 모습을 항공 촬영한 겁니다. 위에서 본 모습이죠. 여기 보시면 여기 길이 보이시죠? 원래 이 동성로는요, 이 시간이면 차량과 사람으로 빽빽히 찬 곳입니다. 그런데 어제 모습, 차도 거의 안 보이고요.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가로등 정도만 켜여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대구의 모습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제목은 이 광경이 대구 번화가의 퇴근 시간,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다음 사진 있습니다. 보시죠. 사진이 지금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여기부터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사람들이 뭔가 줄을 서 있습니다. 근데 줄이요, 보통 긴 게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보시죠. 줄이 이렇게 갑니다. 쭉 이어지고 있죠. 그 사람들이 앞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시 돕니다. 그리고 한 바퀴를 돌고 또 있습니다. 마스크를 사기 위해 줄을 선 모습인데요. 대구 경북 주민들 마스크 사려고 꾸불꾸불 4겹 줄을 섰습니다. 어제 오전 경북 경산시 숭산동에 있는 이마트 경산점 앞의 모습입니다. 이렇게까지 줄을 서서 마스크를 구매해야겠다. 물론 한 사람이 살 수 있는 마스크량에 제한을 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한꺼번에 많은 걸 가져갈 수 없습니다만 이런 모습, 마스크 구하기가 어렵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사가 있는데요. 다음 기사 하나 또 마저 보겠습니다. 하루 매출 여원 500년 역사의 대구 서문시장 첫 휴장했습니다. 역시 사진으로 시장의 모습 보이고 있죠. 사스, 메르스, 그다음에 대화재 때도 영업을 했는데 코로나로 오늘부터 6일간 문을 닫습니다. 부산 구포시장, 성남 모란시장도 방역 작업 등 이유로 하루 휴장합니다. 이런 시장들 전국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시장들이잖아요. 재래시장인데. 그리고 정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급증했습니다. 일주일 사이 2배 가까이 늘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전화 연결을 통해서 대구 상황을 좀 알아보겠는데요. 김용호 대구 상인연합회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김 회장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먼저 전화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자, 저희가 방송 시작하자마자 사진 2장을 봤습니다. 대구 동성로 모습, 그리고 대구 인근 도시에 마스크를 사려고 많은 사람들이 줄 서 있는 모습까지 봤는데 예. 실제 대구 분위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대구에는 뭐 초타되는 한 가지입니다. 사진에 예. 좀 방금 화면에 나오다시피. 예. 그런데 지금 뭐 솔직한 말로 지금 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마스크인데. 예. 아까 줄 서가 있다시피 마스크 예. 그럼 넉 장 발랐고 예. 사진들 줄을 서고. 예.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마스크를 약국 같은 데는 사지를 못합니다. 네, 그리고 또 소독제 같은 것도 예. 소독제가 뭐 우리 자체에서 하고 싶어도 소독제를 구하지를 못하니까 예. 빨리 정부에서 대책을 좀 취해줘가지고 지자체하고 예. 납품이라도 해주면 우리 상인들이 스스로 예. 이렇게 좀 방역을 해서라도 예. 좀 고객들도 응대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상인들도 또
자기 걱정 좀 덜 되도록 예.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예. 참 사실 걱정입니다 지금. 예. 자, 지금 대구 상인연합회장을 맡고 계시니까요. 상인분들의 상황을 좀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예. 지금 동성로 모습도 방금 사진으로 봤지만 사람들이 없습니다. 어제 저녁 퇴근 시간 무렵이면 사람으로 굉장히 분주한 모습이었는데 사람이 없고요. 서문시장도 지금 문을 닫았다는 얘기인데 뭐 지금 일부 보도에 따르면은 메르스 때보다도 심각하다 이런 말들을 하신다고 하는데 실제 지금 지역 경기는 어떻습니까? 예, 지금 그렇습니다. 메르스 때보다 더 심각하죠 지금. 뭐 확진자는 하루가 다르게 늘어가고 있지.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리나 매장에 나오지도 않고 예. 또 다중이술 시술도 뭐 지금 자율적으로 휴업하는 등 뭐 아주 예. 심각한 상황으로 변기가 바닥을 치고 있으니까 예. 저희들로서는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지금. 빨리 이제 총리님이 뭐 본부장이 되셔가지고 예. 저거에 본부를 차린다 하니까 예. 하루 빨리라도 이렇게 좀 해주면 좋겠고 우리 전통시장은 사실 열악하지 않습니까? 예. 예. 빨리 좀 해주면 좋겠고 그러고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또 우리 전통시장은 열악한데 또 현재 지금 언론에 나오는 거는 예. 중수상인들하고 소상공인들만 지원하겠다 하는 게 나오니까 우리 전통시장은 너무 소외되는 기분이 들고 예, 그래서 좀 그 부분도 좀 정부에서나 좀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재라든지 좀 뭐 그런 걸 많이 지원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금 방금 전에 말씀 뭐 세제 지출 같은 거는 우리 상하수로 가스로 전기로 그리고 뭐 납부 기한 이외에 또는 감면 등 이런 것도 사실상 좀 해줘야 되는데 중수상인하고 소상공인은 450억과 250억, 200억 지원하는데 전통시장은 또 저는 또 대구 회장이고 서문시장 상가연합 회장이고 이래 놓으니까 상인들이 또 저한테 왜 우리는 전통시장은 이렇게 지원이 없느냐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반문을 하니까 저가 힘으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통시장 상인분들의 어려움이 특별히 좀 있다는 부분 좀 강조해 주셨는데 지금 방금 말씀을 하셨다시피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늘 대구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상주하면서 지휘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 나왔거든요. 지금 당장 대구 시민분들, 대구 상인분들한테 당장 필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마스크, 그리고 방역 소독제, 세정제. 마스크, 그다음에 소독제, 세정제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건데 아직 이게 충분하지 않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마스크 지원을 시에서 지금 해줘봐야 우리 결론적으로 예를 들어 시장만 해도 15,000명, 2,000명 상인인데 고객들에서 우리 전체 상인들을 대구에 하는 것도 막 10,000명이 되는데 하문 지원을 해주는데 뭐 2,000개, 3,000개 지원을 해주면은 한 사람 앞 상인들 한 사람 앞에 반개도 안 돌아가잖아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좀 연락하면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면은 상인들도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족들하고 연락하면은 그 뭐 10,000장, 20,000장, 30,000가 되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래 고객들을 당연히 고객들 대구 시민들도 다 하셔야 되지만은 또 우리는 또 장사를 해야 되니까 상인들한테 이렇게 또 마스크라도 지원해주고 또 전통시장에 소독이라도 해가지고 고객들이 한식 놓고 좀 어느 정도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자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김용호 회장님께서도 대구 시민으로서 사실 외출할 때 약간 망설여지거나 좀 주저하게 되는 상황이 좀 있습니까? 저도 막 기분이 좀 나갔다가 이래 들어오면은 머리도 아픈 것고 목도 아픈 것고 열도 나는 것고 이래가지고 저도 뭐 집에서 사놓고 재고 이렇게 하는데 가족들도 시장에 장사를 하니까 나오지 마라 큰일 난다 그래가지고 뭐 사실상 저 입장도 나가기가 불안합니다. 불안하고 저도 오늘 동산병원에 진료가 있어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망설이고서 야근 타야 되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 고민들을 지금 대구에 계신 분들이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좀 전해주셨네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호 대구 상인연합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들어봤는데요. 지금 모든 분들이 사실 어떤 감염의 위험도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공포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더욱더 움츠러드는 상황이 아닌가 합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부터 이 코로나19 확산 상황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매일경제입니다. 이젠 부산도 위험하다. 온천교에 또 14명 확진. 그리고 요양병원은 통째로 격리. 그렇습니다. 지금 부산 지역도 30명이 넘어갔어요. 확진자가요. 그리고 부산의 그 구가 전체적으로 점점 더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산도 이젠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대구 감기 증상자 전원 검사. 그렇습니다. 지금 뭐 대구가 이제 굉장히 집중되고 있잖아요. 확진역에서 증상이 나타난 분들은 전원 검사를 하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인원이 검사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어제 정부가 4주 내에 안정시키는 게 목표다. 구체적인 목표 시한을 설정을 했습니다. 2주간 2만 8천 명 대상 코로나 검사 확진 200여 명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뭐 의사협회는 중국발 입국 즉각 금지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가 4주 내 안정 목표 이렇게 세웠다는 겁니다. 그럼 이와 관련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대구의 경우 검사 결과 나타나는 확진 환자의 발생 규모가 커서 이 지역의 지역사회 전파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한다면 향후 전국적 확산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 대구 지역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서 가능하다면 앞으로 4주 내에 조기 안정화를 하겠다라는 이러한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구 시민들의 협조와 그리고 대구시의 의료적 안정화를 위해서 의료인 여러분들의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전병일 교수님, 네. 정부가 대구 지역에 대해서 4주 안에 안정화를 시키겠다 이런 목표 설정을 했어요. 네. 자,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정부가 현실적인 목표를 세운 것인가? 이건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일단 4주라는 기간은 예. 이 코로나19의 그 잠복기를 2주, 14일로 봤을 예. 때 그 2주의 2배인 14주를 가지고서 4주를 가지고 이제 예. 목표를 정한 겁니다. 예. 그래서 최초 환자가 확인되더라도 예. 그 접촉자를 찾아내서 접촉자의 잠복기까지 관리하겠다. 아. 그런 의미에서 또 이제 감기 환자들까지도 전수조사하겠다. 예. 그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 코로나19에 대한 대구 시내에서의 예. 발생, 확산 막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산술적인 그런 그 수치를 제공을 한 건데요. 예. 어쨌든 이 신천지 교회 정도만 차단이 되고 예. 그 신천지 교회에서의 추가 확산이 일정 부분 통제가 되기 시작한다라는 그런 신호가 보이면은 예. 정부의 저런 4주 내의 안정화 목표는 충분히 달성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4주라는 그 설정 기간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 좀 네, 기다려 볼 그렇습니다. 만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네, 거네요. 그렇습니다. 최영선 의원님, 최근에 이제 정부 태도에 대한 지적들이 좀 많아요. 그 사실 앞서서 몇 주 전에 뭐 종식이 멀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나온 이후에 많은 분들이 이제는 뭔가 좀 잠잠해지나 보다 했지만 급속도로 확산이 됐거든요. 짧은 기간 내에. 그래서 지금 정부가 과연 대처를 잘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질문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옆에 그 전문가분을 모셔서 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예. 정부가 어제 그 청와대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할 때 예. 감염병 전문가들을 모셔다 놓고 보좌관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진작에 그런 회의들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이런 일은 전문가들이 나서서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이게 무슨 사실 이 중국인 입국 금지 문제도 예. 한 달 전부터 의사협회에서는 계속해서 건의를 그렇습니다. 줄기차게 해온 거 아닙니까? 예. 그때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은 예. 의사협회장이 좀 정치적으로 경도된 사람이어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 그래서 이런 그 전문가가 필요한 영역에서는 예. 당연히 전문가를 존중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았던 게 이렇게 문제를 키워왔지 않나 싶고 예. 앞으로도 여하튼 총리께서 대구에 직접 내려가셔서 예. 이제 하신다는데 예. 거기서도 역시 현장의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면요. 정말 중요한 거는요. 현장입니다. 현장이 과연 어떤 모습인가, 어떻게 움직이고 돌아가고 있는가.
전문가들이 무엇을 필요하고 무엇을 권고하고 있는가. 이 얘기에 대한 강조점 이번에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이런 거는 여러 번 반복해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저희가 좀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요. 다음 기사가 좀 있는데 보겠습니다. 지금 방송을 좀 유심히 보신 분들은요. 이분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입니다. 브리핑 때 자주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제 기사가 이렇게 나와 있군요. 머리 감을 시간도 아껴야 쇼컷한 질본본부장. 그래서 최근에 머리 모양이 좀 바뀌었다. 그러니까 짧아졌죠.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경무를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뭐 이래저래 이렇게 신경 쓸 겨를이 없다. 차라리 머리를 짧게 자르는 게 낫다. 아마 이런 판단을 했다. 뭐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심각 단계로 격상되자 머리를 더 짧게 잘랐다. 그리고 수면 시간을 묻자 1시간보다는 더 잔다. 이런 분들 건강에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전문가지 않습니까, 여기가. 근데 1시간보다는 더 잔다. 그러니까 취침 시간이 굉장히 부족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아무튼 이런 분들이 지금 수고하고 계십니다.